네, 오늘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모시고 오늘 특별히 두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두통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은 겪지 않겠어요? 네. 머리가 아픈 일이 자주 생기죠. 네, 예. 네. 이 두통도 많은 종류가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앓는 어떤 경중도 다를 텐데요, 원장님. 그쵸. 보통 환자들이 두통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두통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찾아오셨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가끔은 찾아오셔서 너무 늦을 때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통은 누구나 다 자주 앓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두통이 있으면 그냥 약만 먹고 이렇게 견디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통을 크게 나눠보면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어요. 1차성 두통은 크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스트레스, 음식, 알러지 뭐 이런 정도로 잠을 좀 못 자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탈수가 돼서 뭐 이 정도의 두통을 그냥 1차성 두통이라고 그러고요. 네. 2차성 두통은 내암에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내 수막에 그 감염이 돼서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생명에 위험한 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은 그 생명과는 전혀 지장이 없이 번거롭고 그냥 아픈 두통이고요. 네. 그 10% 정도는 10명에 1명 정도는 생명이 위험한 그런 두통이에요. 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거나 아니면 크게 불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두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두통이지만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예. 살다가 사실 저도 가끔은 머리가 아파서 그쵸. 이렇게 진통제를 먹곤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때는 내가 머리가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되겠다. 또 어떤 예. 때는 그냥 진통제면 되겠다 하는 그런 구분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은요. 예. 근데 언제쯤이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래야 될 시기인가요? 예, 그냥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크게 두통으로 나눌 때는 아프지만 위험하지 않은 두통하고 아프지만 아프고 아주 위험한 두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레드 플래그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이렇게 위험한 두통은요. 갑자기 아주 심한 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근지근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날 때 그리고 별로 두통 없이 살았는데 중년에 갑자기 두통이 나타나면서 점점 심해질 때 그리고 약을 먹어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계속 생길 때 네. 그리고 두통이 생기면서 성격이 변할 때 음. 근데 이제 이게 중년 때 자주 생기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뭐 남자들도 갱년기를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년이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냥 애들 봐야 되지, 이 돈 벌어야 되지, 부모님 이게 부양해야 되지, 어깨에 온통 그냥 책임감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갱년기인가 보다,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넘기는데. 그 두통이라는 건 주로 20대부터 자주 생겨요. 뭐 네. 편두통, 뭐 긴장성 두통. 근데 별로 두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주 심한 두통. 누가 이렇게 머리를 벽돌로 팍 때리는 듯한 그런 두통이 오면요. 혈관이 터졌거나 뇌출혈을 의심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나는 두통이라도 성격이 자꾸 변하고 성격이 컨트롤 안 되고 또 나는 몰라도 주변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경우는 이제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성격이 자꾸 변하고 아이들한테 마구 신경질 내고 남편한테 마구 신경질을 내니까 마구 신경질을 내니까 이제 정신과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뭐 이러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는 갱년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도 먹어보고 그런데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들은 정신과 선생님이 괜찮다는데 그냥 히스테리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말이 어둔해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근데 두통을 앓은 지가 한 1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냥 약 먹고 뭐 정신과 치료하고 그러면서 견디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서 찍어봤더니만
그 예상대로 커다란 암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뇌에 암이 생기면 뇌 어느 부분에 암이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져요. 네. 이렇게 이제 앞쪽에 뇌에 암이 생기면 성격이 많이 변해요. 네. 네? 근데 뭐 오른쪽에 생기거나 뭐 왼쪽에 생기는 것 따라서 말이 어둔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어둔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힘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암이 갑자기 팍 자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암이 되면 그 뇌가 다 붓고 그 뇌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뇌가 부으니까 이 반대쪽 좋은 뇌까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안타깝게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여자분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뭐 정신과 치료받고 아쉽네요. 예, 정말 네. 아쉬웠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한약도 먹고 뭐 침도 맞고 뭐 그러시면서 그 아까운 1년 반을 허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말기였었어요. 네. 그래서 6개월 안에 돌아가셨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환자분은 남자분이신데 네. 중년 환자분들의 한 50대 뭐 50대 중반 이렇게 오신 분인데 이제 미국에 오셔갖고 이렇게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삶이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남의 나라 와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두통을 앓으셨는데 한국에서 안 앓았던 두통을 앓으셨는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CT 스캔을 찍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성이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두통 약만 먹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왜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 그 병원 문턱이 높잖아요. 쉽지 않아요. 예, 보험도 없고 또 막연하게 또 겁이 나요. 맞아요. 혹시 내가 무슨 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안 알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억지로 저한테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기 CT도 다 찍고 다 찍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치료를 해봤는데 보통 진통제 주사를 주고 소염제를 주면 머리가 이렇게 아픈 게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분은 더 아팠대요. 네. 그래서 CT를 찍었다고 마구 주장하시는 분을 억지로 달래서 MRI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뇌출혈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네. 원래 뇌출혈이 갑자기 생기면 증상이 아주 심해서 몸이 아주 뇌가 굉장히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몸이. 예. 근데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뇌출혈은 이렇게 머리는 아프지만 크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적응을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앞쪽에 생긴 거는. 네. 그래서 상당히 뇌출혈이 심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을 바로 911에 연락을 해서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응급실을 가도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출혈이 생기면서 이게 주체할 수가 없으면 뭐 안타까워. 수술을 해도 정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1, 2분을 다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911을 얘기를 해서 이 911을 그냥 보내놓으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보내요. 네. 그렇지만 가까운 병원에 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빨리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가. 이분은 뇌출혈이 지금 굉장히 심하니까 그리고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그리고 그 병원에 모시고 가도 1, 2분을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하셔갖고 사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괜찮고 이분이 그 병원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실려가면서도. 예. 근데 그 병원비를 한 푼도 20불인가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큰 병은 오히려 유리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클랜드로 가셨는데 거기서 다 치료받으시고 재생 다 되시고 그리고 20불 내시고 그걸로 끝났어요. 저희 원장님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그쵸. 해주셨고요. 아까 그 환자 사례를 말씀하시다가 예. CT하고 MRI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쵸. 예.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예, 이제 CT는요, 그 방사선으로 뇌의 아주 자세한 구조는 못 보지만은 큰 구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게 엑스레이 같은 건데 훨씬 더 엑스레이보다 농도가 짙어서 그거를 보고 왜 CT를 처음에 응급실에서 많이 하냐 그러면 이제 뇌가 출혈이 될 때 피가 금방 나오는 거를 잘 보이게 하는 거는 CT예요. 네. 근데 MRI, 이렇게 지금 금방 피가 조금씩 나고 있으면 MRI는 그 색깔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CT는 훨씬 더 잘 두드러지게 보여요. 네. 대신에 아주 자세하고 미묘한 거는 MRI가 훨씬 낫고, 네. MRI는 저기 자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방사선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엑스레이나 CT는 잘하는 애들한테는 거의 안 써요. 꼭 써야 되지 않으면.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계속 세포들이 분열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에 자꾸 노출되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MRI는 방사선이 전혀 안 없고 몸에 이렇게 피해가 되는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MRI는 쉽게 찍고 또 훨씬 더 자세히 나오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피를 의심할 때는 CT를 찍고 조금 지나면 MRI가 훨씬 잘 나오고. 아,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아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 그냥 애들 마구 찍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러면 두통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예. 어떤 두통의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아프긴 하지만 죽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흔한 두통 중에서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텐션 헤데이크가 많아요. 네. 뇌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에는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는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뇌 자체로만은 못 느껴요. 근데 머리가 아픈 이유는 그 근육, 그 주위의 근육하고 혈관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우리가 신경을 팍 쓰다 보면 이 근육에 이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오랫동안 해요. 네. 그거를 안 풀어주면 이제 혈관이 수축되거나 이완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을 어떻게 아냐 그러면 마치 월계관에 세워놓은 듯 그 동그랗게 이렇게 쪼이듯이 아파요.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프레셔를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철사로 감아놓은 듯처럼 아프면 주로 긴장성 두통이고 네. 텐션 헤데이크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서 그렇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두통, 마이그레인 많이 네. 얘기 얘기 듣죠. 편두통은 주로 여자분한테 많이 생기는데 이건 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서 편두통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한 20대에 생기고 우리나라 인구로서는 20대의 한 6% 정도가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두통은 주로 많이 생각하기를 한쪽에 마치 욱신욱신 이렇게 마치 들었다 놨다 주르듯이 그렇게 아프고 또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 편두통이 자기가 오는 거를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갑자기 시야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게 느낀다든지 네.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막 속이 느글느글거리면서 토를 한다든지 네. 갑자기 배가 같이 아프다든지 이런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프죠, 한쪽이. 네. 근데 한쪽이 늘 같은 쪽이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쪽이 아팠다, 어떤 저쪽이 아팠다, 어떤 때는 같이 아플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꽤 오래 가죠. 네? 그래서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헤데이크라도 초기에 빨리 잡아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센시티브가 되게 되면 나중에 약을 써도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센시티브해지기 전에 약을 써갖고 초기에 잡아버리는 게 훨씬 만성으로 가는 거에 도움이 되고 네. 약 효과도 훨씬 좋아요. 그렇게 조금 시작을 했다 그러면 바로 네. 예, 그렇게 쓰는 게 좋고 요즘에는 편두통 약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으니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두통, 언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 보통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하면 이런 두통은 딱 잡히나요?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뭐 아직까 두통의 종류가 한 10가지는 더 있어요. 시간상 다 못 할 것 같은데 이 어느 종류의 도대체 무슨 종류의 두통인지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도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꼭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이 머리 뒤에는 신경이 지나가요. 스피트 너브라고 후두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경이 굉장히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그 신경만 딱 블락 시켜주면 두통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약을 먹을 필요 없고 또 군집성 두통이라고 크러스트 헤덱이라고 남자분들한테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응급실에 올 때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오거든요. 네. 이 분들의 증상은 눈뿌리가 칼로 이렇게 누가 휘어대는, 누가 칼로 눈알을 뽑아내는 것처럼 아프대요. 너무 아프겠어요. 예, 이게 남자분들한테 주로 잘 생기고 여자분들한테도 생기지만 여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마치 아이 놓을 때 생기는 이렇게 통증 같이 아프대요. 너무너무 네. 아파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또 이렇게 콧물도 생기고 눈물도 나면서 얼굴이 한쪽에 또 벌게 갖고 오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교감신경이 블락되고 부경함 신경이라는 게 너무 액티베이트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부경한 신경을 잠재워주는 그런 치료법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쉬실 때나 잠잘 때나 밥 먹거나 했을 때나 뭐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우리가 이제 군집성 두통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특정 시간에 잘 생겨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 예로는 매일매일 한시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20년 동안. 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어느 한두 달은 또 없어지다가 또 매일 그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남자한테 잘 생기고 또 눈 주위가 그렇게 아프고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우리 뇌신경 중에 3차 신경통이 우리 얼굴의 신경을 지배를 하거든요. 감각을. 네. 근데 이제 이 신경통이 주로 이렇게 어금니 쪽에 어금니나 뭐 이런 데 많이 아파요. 이쪽 부분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를 가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입 있는 데가 자꾸 아프니까 치과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자꾸 아프면 3차 신경통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또 이제 갔더니만 마침 또 충치가 있어. 그래서 충치 치료를 다 하세요. 그랬는데도 통증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치과 의사가 돌팔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치과 선생님이 치료를 잘못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원인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3차 신경통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얼굴 이게 볼쪽하고 이 아래쪽이 많이 아픈 것도 저희들이 3차 신경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목에 디스크가 있어갖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디스크를 치료를 해줘야지만이 머리가 안 아파요. 네. 그렇듯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두통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약을 하나 딱 먹으면 없어지면 그거는 살다가 보면 생기는 거예요. 뭐 맨스 전에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자꾸 지속이 된다든지 더 아파진다든지 내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한 번 정도는 의사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는데 이 내압 저하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일에 의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척추액이 있거든요. 네. 척추액이 흘러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앉으면 머리가 먼저 쏟아질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데 딱 누우면 거짓말처럼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내압 저하 두통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두통은 조금 고생스럽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척추막에 약간 구멍이 뚫어져 갖고 네. 척추액이 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누워 계시면 좀 힘들지만 2달 안에는 다 나아져요. 네. 뭐 그 척추액이 새는 거를 갖다가 이게 주로 이제 흉추 쪽에 많이 생겨요. 척추액이. 근데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에다가 진짜 MRI만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만 하나 좋은 거는 뭐 죽고 사는 건 아니고 한 2달 정도 되면 스스로 그 뚫어진 부위가 힐링이 돼갖고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오늘 네. 윤진희 원장님 모시고 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도움이 되셨을 네. 거라고 믿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여름 보내세요. 네.